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냥 좀 조용히 사라져주면 안 되는 걸까요? 사퇴했으면 안 보여야 정상인데 아직도 이분 사라 자신의 존재감을 여전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걸까요? 4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가 부족했다며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본인부터 뭘 고쳐야 할지 찾아내고 고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국힘당이 부족한 건 새로 꾸려질 지도부가 알아서 할 텐데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초딩 정치인의 몸부림이 애처롭습니다. 역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이자가 정치인인지 아니면 코미디언인지 알 수 없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였던 한동훈. 그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라고는 셀카, 이조심판, 삼겹살, 까치발, 꽃게손, 스타카토 말투뿐인데요. 이젠 조용히 사그러졌으면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새벽 국힘당 당직자, 보좌진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크셨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완패한 당직자들에게 약을 올려댔는데요. 그러면서 동료 여러분께서는 잘하셨다. 제가 부족했다고 횡설수설해댔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고 고치자고 당부하며 그래도 힘내자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는 급히 떠나서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리는 것이 아쉽다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들은 한 전 위원장과 같이 일해서 좋았을까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이상한 사람, 또 볼까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0 총선 참패 이후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총리 인선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요. 13일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인적 쇄신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교체 작업이 예상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는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0 총선 패배로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도 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하게 됐고 이로 인해 향후 국정 운영 역시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겠다며 향후 야당과의 긴밀한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의지는 차기 총리 인선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후임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그 밥의 그나물 하나마나 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국정 쇄신을 언급한 뒤 단행하는 인사인데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이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역시나 기대 이하였습니다. 국정 쇄신이라고 꺼내든 인사가 말 그대로 가관인데요. 김한길, 원희룡, 장제원, 권영세까지 다 등장했습니다. 원희룡과 권영세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지냈고 김한길과 장제원은 찐윤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또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측근 인사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관섭 비서실장 임명 3개월여 만입니다. 모양은 인적 쇄신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그냥 또 보여주기식 쇼인데요. 후임엔 원희룡, 김한길, 장제원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만한 인사들, 모두 정치권 인사들인데요. 이게 과연 쇄신일까요? 이종섭 전 대사 임명 강행과 황상무 전 수석의 협박 파문, 여기에 대팍감 논란까지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과 대처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사인데요.
거론된 인사들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직접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이 후보로 꼽히는 것을 두고는 국힘당 안에서도 용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선거를 치른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용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라는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할 말을 하겠다는 달라진 국힘당의 모습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지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국힘당 내부에서도 쓴소리와 비판이 줄을 이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함께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개혁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 의석이 훨씬 넘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주호영, 권영세 등 현역 의원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후임 총리의 파격적인 임무를 발탁해야 한다며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총리 인선과 함께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영수회담 제안을 하시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아니면은 또 제안을 따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혹시 다시 제안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건 뭐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또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외에 또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생각, 삼권 분립이 이 나라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12일 현 총원을 찾아 윤 대통령과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실장 인선 등 내부 상황 정돈이 우선이라며 체제 정비가 된 다음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형식을 두고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서 혼자 써준 원고를 읽어댈 게 뻔해 보이는데요. 이걸 들어줄 국민이 있을까요? 야당이 국정 기조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수준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놓고는 여전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희룡, 김한길, 장제원, 권영세, 주호영이 왜 나옵니까? 그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 한심한 정권, 답이 없습니다.